오늘 한 메뉴는 연저육찜이랑 더덕 생채 두 가지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 한 시간이면 될 요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저육이라고 하면 뭘까요? 새끼 돼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수육처럼 부드럽게 끓여서 은근하게 육질이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굽고 그 다음에 간장 양념을 한 게 연저육찜이에요. 지금 보시면 수삼,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찬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삼, 따뜻한 성질을 가진 수삼을 같이 넣고 찜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수삼이나 아니면 도라지나 더덕 같은 경우에 사포닌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 친구는 요 수삼과 다르게 찬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드는 연저육찜이랑 같이 새콤달콤하게 무쳐서 양념을 할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연저육찜 같은 경우는 오래 40분 동안 계속 삶아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고기를 삶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써는 작업 말고 먼저 물을 올려줍니다. 물은 어느 정도 양이냐면 넉넉하게 물을 넣어줍니다. 하면서 물을 또 추가를 할 거예요. 물을 먼저 끓여주고요. 여러분들은 고기 넣기 전에 뜨거운 물 한 스푼을 포도에다가 넣을 거예요. 포도 껍질을 벗길 거예요. 지금 보시면 포도 안에 겉에 껍질 있잖아요. 요거를 지금 벗긴다 그러면 안 벗겨져요. 그래서 온도, 양도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벗겨야 되는 시간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3분 이하로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 온도는 어느 정도냐면 미지근한 물이에요. 얘가 팔팔팔 끓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넣어줍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연저육찜 준비를 해줍니다. 대파랑 그 다음에 마늘 3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월계수잎이랑 통후추 같이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건고추 하나를 같이 여기다가 넣습니다. 지금 보시면 핏물이 나와 있잖아요. 핏물을 잘 제거를 해서 이 상태로 그대로 삶아줍니다. 센 불에서 계속 오랫동안 끓여주셔야지 연저육의 그 부드러운 느낌을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주재료는 뭘까요? 더덕이잖아요. 더덕은 지금 피더덕이라고 해서 굉장히 흙이 많이 묻어있어. 그래서 하나씩 흙이 없게끔 잘 씻어주시고 여기 끄트머리를 살짝 날려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벗겨낼 건데 이렇게 상한 부분은 좀 잘라내고요. 자, 얘를 벗겨낼 건데 자, 우리 칼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잡는 상태를 그대로 들어서 얘를 결대로, 얘가 결이 있잖아요. 결대로 해서 잡아 당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얘 결대로 얘를 옷을 벗긴다고 생각하시면서 돌돌돌 돌려서 잡아 당겨줍니다. 그러면 금방 이렇게 벗겨져요. 그리고 반드시 잘 씻고 하셔야지 흙이 묻게 되면 이 안에 하얀 속살이 시커멓게 변해요.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됐죠? 지금 보시면 얘가 5cm 간격으로 하셔도 되는데 얘는 채 썰 게 아니라서 오늘 그냥 반으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얇으면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두껍다 하시면 반으로 썰어서 오늘 이 밀대로 얘를 두들겨 줄 거예요. 너무 세게 하면 얘 찢어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더덕에 쓴맛이 있기 때문에 이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금물에다가 담가줍니다. 자, 그 다음에 쪽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덕에다가 요 정도 총총 썰어서 요 정도도 많아요. 요 정도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연저육찜에다가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수삼 같은 경우 요거는 껍질을 벗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씻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끄트머리 살짝 커팅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칼 잡는 거 똑같이 해서 껍질을 사용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과육을 사용하는 거니까 조금 두껍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대추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얇게 하면 이쁘기 때문에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밀대로 살짝만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꽃이 더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안에 과육 쪽으로 돌려서 얘를 촘촘하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한번 꽉 눌러주시고 얘는 꽃에 우리 떡에다가 고명꽃을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두툼하게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툼하게 사용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러면 더 촘촘하게 꽃이 더 이쁘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는 통으로, 하나는 꽃으로 만들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호두가 어느 정도 좀 불러졌겠죠? 그렇죠? 그러면 물기를 제거하시고 좀 이따 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져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 송송 썰기를 할 거예요. 쪽파 같은 경우는 너무 두껍지 않게 송송송송송 썰어서 겹쳐서 썰어야 되는 거 아시죠? 겹쳐서 두 가지를 한 줄기만 사용하지 마시고 두 개를 겹쳐서 송송송 썰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파 같은 경우는 다져 주실 건데 하나는 다질 거고요. 하나는 흰 부분을 채 썰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짝 앞날로 해서 향채 썰듯이 곱게 채 썰어줍니다. 이거는 고명으로 할 건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선물에다가 살짝 담가 놓겠습니다. 자, 생강 같은 경우는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쵸? 편을 썰어주시고요. 3개 정도. 나머지는 삶는 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3개 정도는 어디에다가? 편 썰을 거예요. 어디다 넣을 거냐면 이따가 우리 연저육찜 간장 조림할 때 넣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나온 생강으로 나눠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지기 전에 두부가 있죠. 두부를 먼저 사이즈대로 규격을 맞춰서 해줄 건데 정해진 사이즈는 없으나 두께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간장 조림할 때 얘가 모양이 이쁘게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4.5 정도 사이즈를 해놓고 그 다음에 두께감이 조금 있게 썰어줍니다. 0.8 정도 있는 건 다 썰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펼쳐서 사이즈가 맞게 개수가 되게 한 다음에 여기에 수분을 날려야 되기 때문에 소금을 뿌려서 준비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마늘과 파를 다져주시면 되겠죠. 파 같은 경우는 우리 이따가 더덕생채 양념할 때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연저육찜 양념에 살짝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 2분의 1티 정도 많으면 1티스푼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양이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만 다져주시고 나머지는 또 여기 육수 내는 데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연저육찜을 그 삶는 저 수육에 육수를 우리가 양념에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계속 물을 추가하면서 고기를 삶아 주셔야 합니다. 자, 대파 다져주시고 자, 마늘 다지는 건 한번 이렇게 해서 곱게 다져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 또한 연저육찜 양념과 더덕생채 양념이 두 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를 다 곱게 다져주세요. 난 여기서 더 곱게 하고 싶어 하면 이때 칼날로 한 번씩 짓이겨 주시면 빤 듯한 마늘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삼겹살 완전히 잠기지 않았잖아요. 이때 물을 더 추가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고기를 뒤집어 가면서 계속 팔팔팔팔팔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호두 같은 경우는 껍질이 이렇게 일어나요. 잘 불려졌으면 이게 이쑤시개가 있으면 얘를 껍질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얘도 아까 더덕처럼 이렇게 호두두두 이렇게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하얀 속살이 나와요. 자, 요걸 하는 이유는 연저육찜을 고기도 부드럽게 그리고 나머지도 다 두부도 부드럽게 졸여내는 건데 이 호두를 그대로 졸여버리게 되면 껍질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하나씩 다 제거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얗게 속살. 그 다음에 우리 은행을 껍질을 벗길 거예요. 약불에 은근하게 팬을 달구고 기름을 한쪽에다가만 모서리에다가만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깐 은행을 그대로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주로 얘를 튀기는 게 아니에요. 굴리듯이 얘를 색깔을 낼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저 여기 옆면 사용 안 하고요. 한쪽 면에서 그냥 이렇게 굴리듯이. 근데 이렇게 할 때 여기에다가 소금을 살짝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껍질이 벗겨지면서 지금은 불투명 상태였는데 투명해지면서 연두색을 띄일 거예요. 그러면 다 된 거거든요. 자, 이 상태로 자, 연두색 되는 거 보이세요? 자, 그리고 알아서 벗겨지는 게 보이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놓고 키친티슈로
눌러가면서 말고 돌돌돌돌 벗긴다는 생각으로 껍질을 이렇게 벗겨주시면 얘가 이렇게 하나씩 나와요. 되셨죠? 그러면 형광 노란색 혹은 형광 연두색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껍질을 벗겨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두부 있죠? 두부를 이제 수분을 제거해줍니다. 한번 지질 거기 때문에 수분을 무조건 키친티슈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요. 팬을 달궈줍니다. 자, 달군 팬에 두부를 노릇노릇하게끔 지져주실 거예요. 근데 두부에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시면서 구워줄게요. 너무 자주 뒤집으면 두부가 흐트러지겠죠? 그러니까 색깔 날 때까지는 건들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이 노르스름하게 나오면 뒤집어 주세요. 불 조절 해가면서 유지를 해주세요. 지금 보면 넘칠 것 같아도 중간 불만, 가운데 불만 해놓으면 넘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조절하면서 계속 삶아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두부 지져놓고 그 다음에 지금 썰을 거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생채에 양념을 다 해놨을 때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부 같은 경우도 자주 뒤집지 않고 색깔을 노릇스름하게 해주셔야지 이따가 간장 양념에 졸이게 되면 얘가 흐물흐물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풀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단하게 이렇게 색깔을 내주셔야 합니다. 세우지 않고 이렇게 해서 두부까지 준비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도 잘 있는지 한 번씩 또 뒤집어 주시고요. 양념을 만들게요. 제일 베이스는 고추장이거든요. 고춧가루가 한 티스푼일 때 고추장은 2분의 1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가장 먼저 넣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숟가락에 설탕. 자, 설탕을 깎아서 한 티스푼. 그 다음에 고추장 반 숟가락. 그 다음에 마늘 다진 거 반. 파 다진 거 반. 됐죠? 그 다음에 올리고당 2분의 1. 매실, 청 하나.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설탕이 잘 녹을 수 있게끔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섞어놨죠? 이따가 여기다가 식초 2스푼 넣고 양념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면보 있죠? 면보에다가 더덕 쓴맛 제거한 거를 이제 물기를 제거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너무 두꺼워서 얘가 잘 안 찢어질 것 같아요 하시면 다시 한번 두들겨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결대로 찢어주세요. 포크가 있다면 포크로 결대로 해주셔도 되는데 손으로 하는 게 더 잘 돼요. 이렇게 쭉쭉쭉 찢어주세요. 찢게 되면 얘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진미채처럼, 그죠? 이렇게 가늘게 찢어주시면 됩니다. 결대로 다 찢어주시면 이런 짧은 사이즈나 긴 사이즈나 비슷하게 찢어지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결대로 더덕을 다 찢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기 없는 볼에다가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연저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오늘? 고기잖아요. 그쵸? 고기잖아요. 고기를 또 물기를 제거를 해야 돼요. 수육인데 물기를 어떻게 제거해요? 한번 얘를 구워줄 거예요. 삼겹살, 통 삼겹살. 그래서 얘 자체를 이제 어느 정도 익었겠죠? 물기를, 수분을 완전히 제거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뭐예요? 팬을 달궈줍니다. 자, 그냥 수육 자체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얘가 색깔이 날까요, 안 날까요? 표면에 안 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념을 덧대서
졸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수분을 충분히 잘 닦아주시고 색깔을 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젖은 면보에다가 열심히 육수를 끓여놨잖아요. 이거를 채 면보를 이용해서 걸러줍니다. 다 걸르지 마시고요. 한 3컵 이상이면 충분하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채에다가 걸러줍니다. 이 육수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수분이 나옵니다. 잘 제거를 해서 팬에 빚어줍니다. 어디부터 놔야 될까요? 색깔이 잘 나는 껍질 쪽. 그렇죠? 껍질 쪽을 눌러가면서 해주시는데 처음부터 기름을 넣진 않아요. 처음부터 기름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기만 무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없는 잘 달궈진 팬에 불을 조절해 가면서 타지 않게끔 표면을 잘 색깔을 내줍니다. 이걸 살짝 잘라줘. 너무 자, 이게 너무 세다 하시면 불 조절 하시면서 불 지금 끄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색깔 나죠? 여러분들 삼겹살 굽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잘 색깔 나게 앞뒷면으로 구워주세요. 얘가 지금 부드러운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눌러주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망가질 수가 있죠. 흩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막 너무 누른다고 생각하지 마시면서 표면 내면을 잘 팬에 닿게끔 색깔을 내주세요. 이렇게 표면을 잘 구워주면 먹었을 때 겉에는 조금 쫄깃쫄깃하고 그 다음에 안에는 부드러운 육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간을 확 잡아내기도 장점이 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색깔을 조금 내주시고요. 너무 오랫동안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 정도 색깔 정도 나면요. 자, 이 정도 나면 이제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 팬 있죠? 요 팬에다가 자, 지금 육수 어느 정도 있어요? 여기에 3분의 2 정도 있잖아요. 3분의 2 정도를 넣어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간장 요 국자로 하나. 근데 나는 육수가 조금 나왔어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조금 섞으셔야 돼요. 그쵸? 왜냐면 짜지니까. 자, 그 다음에 미림이 있습니다. 미림과 정종이 있어요. 정종은 한 4큰술 정도 넣을 거고요. 미림 반 정도. 자,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게 물엿이에요. 물엿 반 정도. 그다음에 설탕 2스푼. 닦아서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저 색깔 한번 봐주실래요? 약간 수정과 같은 색깔이잖아요. 그쵸? 간장색이 진하면 안 돼요. 자, 요 정도 놓고선 얘를 졸여줄 거예요. 얘를 자, 설탕이 녹도록 냅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자, 생강 아까 편 써놓은 거 있죠? 편이랑 그 다음에 수삼 익었나요? 안 익었나요? 아직 안 익었잖아요. 이때 여기다가 같이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 건고추 안에 씨가 있어요. 씨가 있으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윗둥을 꼭지 있는 부분을 자르게 되면 이렇게 씨만 나올 수 있거든요. 요거를 그대로 넣어서 같이 끓여줍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굉장히 잘 여러분들이 익혀줬습니다. 그죠? 요거를 썰 거예요. 너무 얇게 썰지 말고 두껍게 살짝 우리 보쌈 썰듯이 썰어주시면 됩니다. 옆에 우리 집게 있잖아요. 요거 잡고 썰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자, 되셨죠? 그러면 이 고기를 여기 그대로 같이 넣습니다. 간장 양념에 두부는 지금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미 익었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간장, 양념만 스며들면 되기 때문에 먼저 넣게 되면 금방 풀어지겠죠. 그러면 딱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직 넣지 않은 호두, 그 다음에 대추통, 콘 말고 통을 넣어줍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요대로 20분을 졸여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불로면. 근데 우리 화력이 아주 좋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계속 끓여주실 건데요. 자, 아까 남겨놓은 대파랑 마늘 다져놓은 거 있죠? 요것도 같이 넣어줍니다. 이렇게 졸이는 동안 더덕 생채를 무칠 겁니다. 자, 여기 소스에 이제 뭐 들어가야 돼요? 식초 2스푼. 하나, 둘. 되셨죠? 이거 잘 타지 않게 졸여주시면 되고요. 요 비율을 똑같이 알려줘도 간장의 양을 더 넣은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졸여줘도요, 여러분들 얘가 짜지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은근한 불에서 이제 가운데 불만 사용해 주시면 되고, 잠깐 불 꺼볼게요. 금방 졸잖아요. 그쵸? 얘가 좀 반 정도 졸았을 때 우리 두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운 고춧가루가 나오면 고운 고춧가루 사용을 해주시고, 아니면 체에다 한번 내려주실 건데, 한 스푼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손에 물을 살짝만 묻혀줍니다. 살짝이에요. 한번 묻힌 다음에 탁탁탁. 자, 그 다음에 색을 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이 빨갛게 내줍니다. 지금 묻히면 얘 자체가 양념이 계속 절여지겠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졸여졌으면 뭐 넣어요? 두부 넣어줍니다. 자, 두부도 색이 잘 스며들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불을 이제 조금 끓여서 졸여줍니다. 자, 두부가 너무 으깨지지 않게 최대한 만지지 마시고요. 이렇게 건고추는 통통하게 나와요. 얘는 걸러주세요. 건고추 걸러내주시고, 지금 중간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불을 잠깐 끌게요. 지금 보시면 반 정도 이미 이제 쫄아졌죠. 그쵸? 그러면 두부가 색이 잘 나도록만 잘 이렇게 펼쳐주시고, 고기랑 이대로 마지막을 졸여주면 됩니다. 오랫동안 얘를 졸여주면 더 연한 육질을 맛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계속 은근하게 약불에서 졸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졸여주는 상태에서 뭐 넣어야 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은행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더덕 생채를 묻혀볼게요. 만들어 놓은 소스를 다 넣지 마시고 양념에 맞게 2스푼 반 정도 넣고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이렇게 해서 생채기 때문에 이게 생채 그릇이거든요. 이거를 오목하게 담아주셔야겠죠. 소복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위에다 뭐 올려요? 맞아요. 소파 조금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가 이제 잘 졸여졌어요. 보시면 찰랑찰랑거리지만 색깔이 다 졸여졌죠. 그 상태를 이제 플레이팅을 하게 됩니다. 먼저 뭐부터 넣냐면 두부부터 넣겠습니다. 자, 항상 홀수로. 그 다음에 고기. 익은 상태로 되어 있는 고기를 담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 아직 은행이랑 나머지를 더 졸여야 합니다. 그래서 수삼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양념이 아직 덜 졸여졌잖아요. 이렇게 고기랑 두부를 빼놓고 중불에서 얘를 졸여줍니다. 끼얹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뭘 넣어야 되냐면 참기름. 참기름을 얼마나 넣냐면요, 정말 소량 살짝만 넣어줍니다. 한 방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부를 뺀 이유는 얘가 너무 짜지겠죠. 그쵸? 그래서 수삼이나 덩어리 지는 것들, 호두나 이런 것들을 소스랑 같이
같이 이렇게 한번 졸여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수삼. 그리고 그 다음에 은행, 대추 졸인 거. 네, 호두는 이렇게 덩어리진 거가 좋은데 준비된 게 분태처럼 되어 있으면 얘를 모아놓는 게 더 지저분하지 않고 예쁘겠죠? 해주시고 정가처럼 호두 모양을 같이 올려주셔서 여기 안에 들어간 생강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료를 같이 넣고 소스를 끼얹어 줍니다. 자,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대추꽃을 올리셔도 되고 나는 흰 부분이 더 좋아 하시면 저희 아까 연백 부분, 대파의 흰 부분을 가늘게 채 썰었잖아요. 요거를 물기를 싹 제거하셔서 살짝 위에다 올리셔도 됩니다. 자, 여기 뭐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올리셔서 그 다음에 대추꽃을 사용하고 올리셔도 되고 이렇게 올리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시간 안에 연저육찜과 그 다음에 더덕 생채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질문 있을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